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을 만나며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생님, 저는 시키는 대로 약도 꼬박꼬박 먹고 밥도 정말 조금 먹는데 왜 혈당은 안 떨어지고 몸은 여기저기 자꾸 무너지는 걸까요? 하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뵐 때입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72세 김순자 어르신이 딱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당뇨약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셨던 분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약부터 챙기시고 외출할 때도 약통부터 챙기시는 아주 모범적인 환자분이셨죠. 그런데도 최근 들어 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감각이 무뎌지더니 눈앞이 안개가 낀 것처럼 침침해져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치가 안 잡히니 약을 더 늘리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자고만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김순자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비유해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의 몸속에는 커다란 산불이 났는데 지금 드시는 약은 불이 번지지 않게 겉에 물만 조금 뿌리는 격입니다. 정작 불씨가 깊이 박혀있는 나무 뿌리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요. 이 뿌리를 꺼야만 병이 낫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겉에 보이는 불꽃만 끄려고 애를 쓴 겁니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은 당뇨 비상사태입니다. 당뇨 환자와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을 합치면 무려 2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길 가다 만나는 성인 2명 중 1명은 혈당 문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약도 매년 새로 나오는데 왜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갈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약은 혈당이라는 숫자만 잠시 낮춰줄 뿐이지 당뇨병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뇨의 진짜 정체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녹슬어서 우리 세포라는 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이 열려야 혈액 속의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는데 문이 꽉 잠겨 있으니 당분이 혈액 속에만 둥둥 떠다니며 혈관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약은 이 혈액 속의 당분을 억지로 치워주는 역할만 하지 녹슨 열쇠를 닦아내고 문을 다시 활짝 열게 만드는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김순자 어르신께 알려드리고 여러분께도 공개할 이 500원 한 봉지의 비밀은 바로 그 녹슨 열쇠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주고 잠긴 문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이건 단순히 수치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자체를 다시 살려내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딱 3개월 만에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발가락 끝에 전기가 오듯 찌릿하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국에서 단돈 5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15년 넘게 먹은 당뇨약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주는지 의학적 근거와 함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개월 뒤 여러분의 당화 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뚝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기대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제가 더 유익하고 진실한 건강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토록 궁금해하셨던 단돈 500원의 기적, 그 정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망가진 혈당 조절 능력을 단번에 되살려낼 비책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약국에 가시면 차전자피나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하얀 가루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가루 한 봉지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20년 먹은 당뇨약보다 강력하게 여러분의 췌장을 지켜낼 비책입니다. 자, 이제부터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당뇨의 뿌리를 뽑아내는지 그 놀라운 3가지 과학적 원리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반드시 식사하기 딱 10분 전에 식이섬유 한 봉지를 물 300ml에 타서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혈당을 잡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행동 지침입니다. 왜 하필 식사 전 10분일까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물을 만나면 아주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찰진 묵이나 젤리처럼 변하는 것이죠. 이 끈적한 성분이 우리 소장의 내벽을 아주 얇게 코팅하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당분이 흡수되는 길목에 촘촘한 그물망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식이섬유 없이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스포츠카처럼 우리 혈관으로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을 망가뜨리고 인슐린을 지치게 만드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라는 방어막이 미리 쳐져 있으면 당분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좁은 자갈밭길을 가듯이 아주 천천히 흡수됩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성 미카엘 병원 연구팀이 당뇨 환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수용성 식이섬유를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은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획기적으로 낮아졌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하루에 최소한 2번 아침 공복과 저녁 식사 전에 꼭 식이섬유를 챙겨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독소 차단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나쁜 세균들이 내뿜는 찌꺼기, 독소가 살고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LPS라고 부르는데 어르신들은 그냥 장 속 쓰레기, 독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독소가 장벽의 틈을 타고 혈관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의 인슐린 공장인 췌장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공장이 습격당해 불이 나니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질 리가 없겠죠. 그런데 식이섬유를 규칙적으로 드시면 이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장벽을 아주 튼튼하게 보수해 줍니다. 낡고 구멍난 성벽을 시멘트로 촘촘하게 메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췌재장이 더 이상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니 자연스럽게 인슐린 민감도가 되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72세 김순자 어르신도 평소에 채소를 거의 안 드시고 밥 위주로만 드셨는데 그러다 보니 장벽이 헐거워져서 췌장이 계속 독소 공격을 받았던 겁니다. 이 원리를 듣고 나서 어르신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아침에 드신 식이섬유 한 잔이 점심 식사 때의 혈당까지 지켜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세컨드 밀 효과라고 부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우리 몸에 이로운 유익균들의 아주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장내 유익균들이 이 식이섬유를 맛있게 먹고 나면 단쇄 지방산이라는 아주 귀한 물질을 배출합니다. 이 물질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서 당분이 과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근육에서는 당분을 더 잘 빨아들이게 도와줍니다. 즉, 아침 7시에 마신 식이섬유의 힘이 점심 12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아주 영리한 예약 시스템인 것이죠. 실제로 캐나다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한 사람들은 점심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는 폭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천으로
두 끼의 혈당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 500원짜리 식이섬유 한 봉지가 수천만 원 들어가는 합병증 치료비를 막아주는 진짜 방패입니다. 뇌졸중이나 실명 같은 무서운 합병증은 결국 혈당이 널뛰는 현상과 몸속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식이섬유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건강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서운 합병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우리 몸의 인슐린 공장을 다시 힘차게 돌릴 수 있는 생활 속의 비법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이섬유가 든든한 방패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습관은 여러분의 몸을 안쪽에서부터 건강하게 재건하는 튼튼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매일 30분씩 반드시 즐거운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운동을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로 여기지 말고 웃음이 절로 나는 놀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상을 쓰고 억지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아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내뿜습니다. 이 녀석은 오히려 세포의 문을 더 꽉 잠가버리고 간에게 당분을 더 만들어내라고 명령해서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반대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겁게 탁구를 치거나 배드민턴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행복 호르몬은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 혈당을 낮추는 힘이 2배 이상 강력합니다. 72세 김순자 어르신께 제가 동네 경로당에서 탁구를 치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처음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탁구냐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뒤에 전화가 오셨어요. 선생님, 친구들이랑 깔깔 웃으며 라켓을 휘두르니까 땀도 기분 좋게 나고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이죠. 그 즐거운 마음이 어르신의 녹슨 인슐린 열쇠를 닦아낸 1등 공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루에 딱 2번, 아침에 눈 떴을 때와 잠들기 전에 5분씩 깊은 뱃속 숨쉬기를 실천해 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볼록하게 내밀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며 배를 쏙 집어넣는 횡격막 호흡입니다. 우리 몸에는 긴장할 때 켜지는 교감신경 스위치와 편안할 때 켜지는 부교감신경 스위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 종일 긴장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 스위치가 켜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라고 오해해서 간에 저장된 당분을 혈액으로 마구 쏟아냅니다.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유독 높게 나오는 새벽 현상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밤새 몸이 긴장해서 간이 당분을 과하게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때 깊은 호흡을 5분만 해주면 몸이 즉각 이완 모드로 전환되면서 간의 당 생산이 멈추게 됩니다. 약값 한 푼 안 들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아주 귀한 비법이니 꼭 기억해 두십시오. 또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 무조건 30번을 씹고 삼키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은 입안에 훌륭한 맷돌을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아주 작고 고운 입자로 으깨서 천천히 삼키면 장에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혈관에 당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천천히 씹으면 뇌가 음식을 충분히 먹었다고 인지할 시간을 벌어주어 과식을 막아주는 천연 식욕 억제제 역할도 합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예전에 5분 만에 뚝딱 식사를 끝내셨는데 이제는 20분 동안 천천히 음식의 맛을 즐기십니다. 덕분에 밥양은 줄었는데 포만감은 훨씬 좋아졌다고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마다 반드시 정밀검사,
세종 세트를 챙겨서 내 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3개월간의 평균 성적인 당화 혈색소입니다. 매일 아침 재는 혈당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지만 당화 혈색소는 여러분이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성실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둘째는 C펩타이드 검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슐린 공장이 아직 가동할 힘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셋째째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당뇨 환자는 혈관이 빨리 늙기 때문에 목 혈관에 기름때가 쌓여 있는지 미리 살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이 검사를 통해 자신의 췌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큰 용기를 얻어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의 췌장도 지금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췌장은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4가지 실천법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많은 분께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순자 어르신께 직접 짜드린 맞춤형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딱 한 달만 살아보시면 여러분의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가벼워질 겁니다. 먼저 아침 6시에 눈을 뜨시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걸터 앉으세요. 그리고 배가 볼록 나오게 5분만 천천히 숨을 쉬는 겁니다. 이것이 밤새 긴장했던 장기와 혈관을 달래주는 첫 번째 인사입니다. 그 다음엔 주방으로 가셔서 식이섬유 한 봉지를 물 300ml에 타서 시원하게 들이켜세요. 이 한 잔이 여러분의 장벽에 든든한 코팅막을 입혀주고 아침과 점심 두 끼의 혈당을 미리 잡아주는 파수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식사는 식이섬유를 마시고 10분 정도 지난 뒤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김순자 어르신께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식사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식탁 위에 있는 나물이나 김치 같은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그 다음 달걀이나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밥은 가장 마지막에 수저를 드시는 겁니다. 이때 한 입에 30번 씹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도 처음에는 턱이 아프다고 하셨지만 입안에서 숫자를 하나, 둘 세며 씹다 보니 이제는 음식의 참맛을 알겠다고 하십니다. 오전 10시쯤 몸이 좀 풀리면 동네를 한 바퀴 도시거나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몸을 움직이세요. 점심과 저녁 식사 전에도 꼭 10분 전에 식이섬유 한 봉지를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 3번만 약속처럼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도 5분 동안 배로 숨을 쉬며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세요. 그러면 새벽에 혈당이 널뛰는 것을 막아주고 밤새 췌장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질문도 참 많으셨습니다. 첫째로 식이섬유를 먹고 변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하시는데 그건 물을 너무 적게 드셔서 그렇습니다. 식이섬유는 스펀지 같아서 주변의 물을 꽉 붙잡아야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넉넉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둘째로 현재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이섬유와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식이섬유의 끈적한 젤 성분이 약의 흡수까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먼저 드셨다면 2시간 뒤에 식이섬유를 드시는 식으로 조절해 보세요.
셋째로, 생채소가 소화가 안 되어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은 굳이 생으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푹 익힌 나물이나 데친 채소로 드셔도 식이섬유의 효과는 충분합니다. 억지로 생으로 드시다가 위장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화 상태에 맞춰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이 일과표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딱 일주일만 해보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뚝 떨어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더니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실천하십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진짜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당뇨라는 길고도 힘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책들을 낱낱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혹시라도 놓치신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10분 전에 식이섬유 한 봉지를 물에 타서 드시는 습관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강력한 천연 방패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단돈 5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이 가루 한 봉지가 여러분의 장벽을 코팅해서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고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둘째, 즐거운 운동과 깊은 호흡, 그리고 한 입에 30번씩 천천히 씹는 습관은 녹슨 인슐린 열쇠를 다시 반짝이게 닦아주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친구들과 웃으며 즐기는 놀이운동을 하시고 틈틈이 뱃속 깊은 숨쉬기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은 훨씬 더 안정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당화혈색소와 C펩타이드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라는 3대 정밀 검사를 3개월마다 챙겨서 우리 몸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서운 합병증을 미리 막는 조기경보 시스템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던 72세 김순자 어르신의 근황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실천하신 지 이제 석 달이 훌쩍 넘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는데 어르신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발이 저려서 걷는 것조차 힘드셨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손주들 손을 잡고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놀라울 만큼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스스로 병을 이겨내고 있다는 그 자신감이 어르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결코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정성을 쏟는다면 당뇨는 충분히 이별할 수 있는 손님일 뿐입니다. 약에만 의존하며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오늘 당장 약국에 가서 식이섬유 한 봉지를 사는 것부터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려는 작은 노력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기적입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하셨고 저도 돕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이 깨끗해지고 췌장이 다시 힘차게 뛰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귀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귀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귀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진실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담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실천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면 댓글창에 숫자 2를 남겨주시거나 성공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더 알차고 명쾌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